네, 네 가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가지 뉴스를 저희가 골랐는데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전하는 4가지 있는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의 출퇴근이 좀 낯설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 집무실과 청와대 관저가 사실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그래서인지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참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바로 큰 우려가 바로 교통 혼잡이었는데요. 시민들의 불편. 네. 윤석열 대통령 서초구 자택을 출발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출근하는데 총 8분이 걸렸고요. 네. 큰 교통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자면 자택 근처인 인근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등은 오전 8시 즈음부터 일부 통제가 시작됐고요. 네. 8시 15분이 되자 이제 경호용 오토바이를 탄 경찰과 경호원들이 자택 앞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네. 8시 21분이 됐을 때 윤 대통령 자택에서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가 배웅을 했습니다. 네. 그 순간 이제 반포대교 방면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앞 반포대교 방면 교통이 통제됐고요. 네. 8시 23분 윤 대통령이 검은색 차량에 탑승해 떠나고 김 여사가 자택으로 돌아가자 교통통제 즉시 해제됐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도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만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의 출근 차량이 이동하고 있을 때 구체적 장소를 방송이나 통신을 통해서 밝히는 것은 자칫하면 또 법에 저촉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자, 8분이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서 이렇게 강북 반포대교를 타보고 해봤지만 뭐랄까 아주 심야한 시간에 차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뭐 또 신호도 걸리고 하니까 보통은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빨리 도착했네요. 교통통제 담당하고 있는 경찰 쪽에서는 어떤 설명을 했나요? 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인 우회 통제만 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교통 관리를 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출근한 거리가 약 7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네. 경찰은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선과 신호 관리 등을 다변화해서 당일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포대교를 건넌 건데 네. 앞으로는 뭐 동작대교가 될 수도 있고 한남대교, 한강대교 등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경호 전문가는 아닌데요. 물론 저도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대통령을 지은결에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동선을 예측하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곧 어디로 간다가 알려지면 그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심이 좀 많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지나가는 동안 모든 통신이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대전화나 이런 통신기기를 이용한 테러나 공격 이런 위협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겪을 불편들이 그래도 한 달이면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고요. 네. 또 이후에 관저에서 이동하는 문제도 또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대한 이모저모도 많았죠. 반려견들 소개가 됐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귀향하셔서 반려동물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이 새 대통령 출근길에도 이런 반려동물 얘기가 나왔네요.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반려동물이 늘었다면서 부자죠라고 했던 장면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도 반려견 마리 그리고 나래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는 마리, 나래 이 비숑이라는 강아지 종류인데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토리, 마리 등 해서 반려견 4마리 그리고 반려묘도 악갱이, 나비, 노랑이 등 3마리 총 7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물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고 저도 이제 유기동물을 집에서 돌보고 같이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건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 대통령 선거 때도 아주 화제가 됐었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슈인데 바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예산안에 대한 당정 합의, 즉 국민의힘과 새 청와대 합의, 그러니까 새 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 대해 당정 협의에서 당에서 강력하게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600만 원, 600만 원 플러스 알파라는 말이 사실 있었고 총 규모도 50조가 넘어서 관심이 많았어요. 대선 광역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이었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1, 2차 방역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 약속을 했었는데요. 네. 권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방역 지원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인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했던 대국민 약속을 여야가 함께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네. 민주당은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또 빠르게 심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커다란 그 정치의 강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굉장히 갈라서 있고 단 한치도 서로 다가서지 않는데 그래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결에는 발을 맞추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대견 기특하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또 우려할 만한 점도 지적을 했어요. 네, 민주당은 재원 이 마련 방안에 대해선 꼼꼼한 심사를 예고를 했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 네. 정부와 여당이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 53조 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지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 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 없는 범위에서 기업 활력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바뀌면 우리가 이런 좀 국민들에게 돈을 쓰겠다. 그러면 이쪽 이제 상대 당에서는 아니 재정 위험하다 안 돼라고 얘기하고 또 바뀌면 또 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좀 무엇보다 써야 할 곳에 쓰여질 돈이 줄어들어서 이리로 가는 것도 한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복지 예산 같은 부분들. 네. 자, 근데 이거 의결을 하고 국무회의가 열리고 뭐 돼야 되는데. 이 일정은 아직 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정식 국무회의가 열리긴 아직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오는 12일에 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추경안 발표한다고 하고요. 이로써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은 오는 13일이라고 합니다. 네, 13일 국회에서 보여주시는 모습 또 13일이 아니라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문화와 관련된 이슈 하나 가져오셨네요. 자, 송가인 씨. 이분 원래 판소리 배우시던 분인데 또 국민 트로트 가수로 사랑받고 있는데 SNS에 기자들을 호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가수 송가인 씨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여가 우리 국악에 큰 힘이 된다면서 국악교육의 미래를 위한 전 국악인 문화재 포스터를 게재를 했는데요. 포스터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대거 삭제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시안대로 확정된다면 국악 관련 내용이 음악 교과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이자 또 저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줄어든다라는 게 확실한 뉴스인가요? 네, 확인해 보니까요.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2022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성취 기준에서 국악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네, 성취 기준은 이제 필수 부분인 거고 대신 필수가 아닌 성취 기준 해설에 국악 교육이 통합이 됐고요. 또 국악의 용어와 개념이 안내된 체계표도 삭제됐다고 합니다. 자, 즉 학생들이 무조건 시험을 쳐야 되거나 혹은 시험 개념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과목을 이수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에서는 빠졌다. 의무 필수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뭐 다른 방식으로는 또 열어놨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입지가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국악계에서도 반발이 많겠네요. 맞습니다. 지난 4일 이영희, 안숙선, 신영희 등 국가 무형문화재 국악 관련 예능 보유자 12명이 서울 서초구 정효 국악문화재단에서 교육부의 국악교육 축소 배제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송가인 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우리 역사와 전통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은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오는 15일에
국악계가 이에 반대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국악교육의 미래를 위한 전 국악인 문화제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 자, 국악계 입장이 이렇게 거센데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교육부는 이런 국악계 주장에 대해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국악이라는 표현만 빠진 것이지 성취 기준 해설에는 명시돼 있다. 추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 현행 교육과정 국악 관련 요소를 유지하고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는 등 균형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악 내용은 삭제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또 오랜 세월 우리 문화 속에서 또 전통 속에서 가져온 음악이고요.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축소되지는 않길 한번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 이야기 오늘 네 번째 뉴스 4가지의 네 가지 네 번째 뉴스 이우영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금요일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랑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제 한준 기자와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주말에 또 왼발로 골을 추가하면서 20호 골을 추가했죠. 득점왕 경쟁 치열한데요. 이 네. 경쟁자인 살라 선수, 리버풀의 살라 선수가 득점을 어제 경기에서 오늘 새벽 경기에서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추격을 했고 이쯤 되면 손흥민 왼발잡이설이 나올 것도 같아요. 네,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만 여전히 자. 두 선수의 골차는 2골 차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축구 팬들이 이 살라흐의 플레이를 비판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살라가 팀 동료에게 패스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면서 이제 영국 스포츠 바이블이라는 매체에서 소개를 한 건데요. 네. 그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경기죠. 네. 여기서 이제 살라 선수가 동료에게 패스를 안 하고 슈팅 기회를 날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팬들이 너무 득점왕 경쟁 때문에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일부 팬들이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골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재밌는 건 리버풀과 토트넘 1대1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리버풀 감독이 아주 손흥민과 친근한 모습을 보여줘서도 좀 뭐랄까요, 좀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늘 그 리버풀 감독인 클롭 감독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뭐 공격수라면 좀 욕심을 내는 건 뭐 살라 선수도 마찬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되면 좀 손흥민 선수 득점왕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한국인 최초 또 아시아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격수 얘기가 나왔는데 대형 공격수들의 이적 얘기도 있다고요? 네, 차기 메시와 호날두 시대를 이을 주자 이제 음바페 선수와 또 홀란 선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중 네. 홀란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와 같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적료라 돈들이 어마어마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적료와 에이전트 수수료를 총합하면 약 1,34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적료 자체는 이제 바이아웃, 그러니까 원 소속팀 허락 없이 계약할 수 있는 최소 이적료인 바이아웃으로 금액을 책정이 됐기 때문에 네. 806억 원이고요. 요즘 선수들 몸값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고 이 선수의 시장 가치에 비해선 비교적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원고에 없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질문입니다만 오늘 가져온 4가지, 4가지 있는 뉴스 중에 하나를 원픽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추경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야가 팽팽하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접점이 보이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우려도 있고 또 추진하는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이 모습 그대로 다른 사안에서도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 4가지 있는 뉴스에서도 저희가 원픽 제가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